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청 정규 소아과입니다. 오늘은 이 소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5살 이하의 코로나 백신이 허가가 났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떤 기관에서 해봤더니만 지금 자기 아이들에게 5살 이하의 예방주사를 마치겠다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17%밖에 안 돼요. 그중에 이제 7%가 지금 맞았고요. 나머지 10%는 아직도 맞기는 맞겠는데 아직도 지금 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중에 13% 정도는 앞으로 아이들이 꼭 맞아야 된다면, 의무화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마치겠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43%는 앞으로 절대 안 마치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 코로나 백신을 절대 마치지 않겠다는 거죠. 27%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왜 마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동안 자기가 주사를 맞고 고생을 해봤고 또 주위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코로나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백신의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 코로나 보통 다른 백신은 보통 이렇게 대중으로 이렇게 마칠 때는 보통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임상 실험을 거쳐 가지고 또 경험을 쌓아서 이제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그렇게 예방 주사를 맞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백신 경우는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허락한 것도 이머전시 사용을 허가한 겁니다.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라이선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워낙 급하니까 일단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백신을 허가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한 의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백신을 맞아왔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맞았는데 이 코로나 백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았으면 자기도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지 않아야지 백신으로서 제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인데 너무 돌파 감염이 많다는 거죠. 실제 돌파 감염이 지금 이제 이 오피셜리 나온 것을 보면 0.1%밖에 안 된다. 그러나 또 어떤 데는 54%까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0.1%라면 1000명 중에 1000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중에 1명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4%라면 1000명을 맞았는데 그중에 540명이 돌파 감염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3차, 4차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 오미크론 다 걸렸어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돌파 감염이 걸렸는데 지금 아주 정부에서는 0.1%뭐 이렇게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비록 그 예방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증 환자를 대는 것은 막고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조 코로나 처음에 알파, 뭐 베타 뭐 이런 원조 코로나에 대해서는 효과가 95%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은 델타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80% 내지 85% 정도로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는 지금 오미크론 들어와서는
이제 효과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실제 돌파 감염이 90%, 95%도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으면 합병증이나 입원이나 사망을 줄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백신 주사 맞고 나서 증세는 되게 가볍게 지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도 보니까 역시 가볍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 특성상 지금 되게 감기같이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오미크론을 앓고 나서 그 병이 오히려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재감염이 많습니다. 3차 감염을 앓으면 그것이 바로 부스터 백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2년 전에는 코로나 한번 걸리면 그때는 이제는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패닉에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모두 덤덤합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모두 회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이제 회복되겠지. 그리고 아주 낙관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백신에 대한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소아과 의사들은 어떨까요? 자, 이 효과는 의사들이 보기에도 불분명합니다. 효과가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 소아과 환자들은 되게 선천적인 면역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지 않은 아이들도 아주 노인들에 비해서 아주 병이 가볍게 원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 알파, 베타, 델타까지도 아주 가볍게 다 지나갔는데 원래 중증도 적고 입원도 적었어요. 원래 죽는 경우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아서 사망률을 줄이겠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백신의 부작용이 아직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중증도 적고 입원 환자도 적고 사망도 적은데 과연 백신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한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족들에게 옮길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백신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CDC 발표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가족들의 감염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도 불분명한 게 많아요. 우리가 특히 많이 알려진 대로 월경불순이 있습니다. 월경이 하다가 월경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몇 달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이 백신이 내분비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혈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심장이나 폐나 뇌의 혈관을 막아서 오히려 백신보다도 더 큰, 이 병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심낭염을 일으켰다 또는 심근염을 일으켰다 이런 소식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백혈병이나 어떤 암이나 종양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나온 게 이렇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나온 게 이런데 장차 더 큰 부상이 나올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백신 효과는 노령층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이 소아는 아직도 백신이 없어도 경증이고 오히려 부작용이 염려로 소아는 백신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강요하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 권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 환자들에게 유익할 것인지 또는 앞으로 더 큰 불리한 일이 생길 것인지 이런 위협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지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설교는 바로 영적인 백신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설교를 할 때는 아주 설교가 강한 설교가 되고 아주 힘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잘못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물론 헌금을 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초보자들에게는 오히려 헌금 설교를 했다가 부작용이 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주저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설교가 매주일 듣는 설교가 바로 영적으로 매주 부스터입니다. 우리가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매주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매주 설교를 들음으로써 부스터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백신은 아직도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더 좋은 백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영적으로 설교를 듣고 많은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